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얼마 전 낙동강 최대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풍제련소가 오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주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공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없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또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에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이 비공개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거 뭐 비공개인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정 기자님부터. 네, 일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하자마자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했습니다. 네. 지난달 17일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석포제련소에 있는 아연괴와 황산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네. 이 현장 점검을 장관이 직접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네. 이 비공개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공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뭐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환경오염 이슈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그 지역 주민단체들의 주장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겠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환경부는 앞서서 지난해 3월부터 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봉화군, 그리고 기업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강 상류의 환경관리 협의회를 이 토양과 산림, 대기, 수질, 퇴적물, 그리고 수상태, 주민건강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합동 이 점검을, 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겠다. 이 차원으로 이 비공개 방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 대구 경북을 방문하면서 영풍제련소를 포함해서 모든 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석포제련소와 구미치수장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기관장도 아닌데 비공개로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영풍 석포제련소하고 구미치수장 뭐 강정고령보를 가려고 그러다가 여러 군데 비공개로 하려고 그러다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가지 취소를 구미치수장 같은 데는 이제 취소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중앙정부에서 대구시와 구미치수장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여론 수렴한다 하고 행사성 방문하고 있는데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현장 점검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그 오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1월 24일 날 봉화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40만 원을 처분하고 2월 28일까지 이제 시설을 개선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있는 영구동의 오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했습니다. 기준치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 리터당 20mg인데 이하인데 이걸 2배를 웃도는 41mg으로 리터당 확인돼서 그것도 이제 봉화군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의료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들통을 하게 되는데 뭐 봉화군에서는 이거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자연 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40만 원은 요즘 대학생들도 별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 금액인데 과태료는 실제로
이 국가 형벌에 9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재산적인 형벌이 벌금과 과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도 아닙니다. 이건 행정 처분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건데 이거를 이 정도로 이 석포재련소에 제재를 한다면은 석포재련소가 앞으로 뭐 벌금도 아니고 가태료를 먹여가지고는 겁이 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과연 고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네. 가태료 처분에는 큰 영향도 없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탈 많고 또 말도 많고 영풍재련소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뭐 여러 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영풍재련소 토양정화 행정소송 그 항소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사측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자세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구 고등법원 행정일부가 지난 2월 1일에 영풍재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냈던 이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봉화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봉화군이 지난 2015년 4월에 석포재련소 내에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이 비소와 카드뮴, 납 같은 중금 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2017년 3월까지 2년 내에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영풍재련소가 2017년 3월에 토양 정화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이 2년 내에 토양 정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연장해 달라고 봉화군에 요청했지만 이를 봉화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석포재련소 측이 토양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간 안에 정화는 할 수 없다. 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2년 내에 정하지 않은 것이 모두 이 석포재련소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핵심은 이 사측에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이 2년 내에 토양이 정화가 가능하냐를 재판부가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공장을 철거해야지만 정화할 수 있는 세척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가동 중인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토양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 빈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동 중인 공장 부지를 토양 정화에서 예외로 두는 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됐지만 끝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화 의지가 없다는 이 봉화군의 공세가 커서 이 항소심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 결국에 영풍재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 이 불허 처분에 대한 이 석포재련소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 토양 정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양 정화를 해야 될 의무가 여전히 석포재련소 측에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풍 석포재련소 측의 말이 다 맞아. 정화 안 해도 돼.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봉화군과 또 영풍이 뭐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첫 토지 정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다 되도록 실제 이행률은 10% 선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효성 논란도 지금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봉화군과 경상북도가 이 석포재련소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만 이 우리 사회 체급이 큰 이 대기업 30대 재벌 안에 우리 영풍그룹이 국내 26위인가 그런데 이 대기업에서 이걸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제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전에 토지를 오염시켜가지고 토양 정화 명령을 냈는데 4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10%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실로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봉화군과 경북도에서 나름대로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아까 청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나고 결과적으로 결국은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보다 더 약한 이제 미온적인 처사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풍에 있는 석포재련소 입장에서는 지금 정화 기간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조업 정지도 하면 6천억의 손해가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빨리 하루속히 정화 명령 이행을 조속히 하도록
영풍그룹에서 이 석포제는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4년 동안 10% 했으면 이제 뭐 4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번 건 외에도 소송 중인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영풍의 자체 토양 오염 조사를 했는데 네. 이 보고서를 이제 중금속 지도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를 했는데 봉화군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말도록 소송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요? 소송을 진행했다가 네, 네. 이것은 또 소송을 어찌된 이유인지 취하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조업정지 20일 명령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이 지금 3월 15일부터 지금 열릴 계획입니다. 이 열리는 이 소송도 아마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몇 달 이상 또 1년 이상 걸리면은 과연 이 낙동강 이 최상류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법원의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기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시간 끌기를 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지금 뭐 시간 벌기용 작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뭐 이렇게 되니까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에 환경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이 우리가 그 도시에서 쓰레기를 뭐 함부로 버리거나 하는 곳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이 봉화군 석포면에 이 CCTV를 설치한다. 이유가 이겁니다. 지난해 2월이죠. 영풍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이 유출하면서 이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군이 올해 영풍제련소 주변에 이 환경감시용 CCTV를 3대 또는 4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도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봉화군이 환경단체와 주민, 이 석포제련소 등과 협의해서 이 설치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올해 안으로는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 봉화군의 CCTV 관제센터에서 이걸 상시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난해 일어났었던 폐수 유출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좀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뭐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 뭐 과태료 내지 뭐 시간 끌지 뭐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제련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영풍 제련소 측에서도 이 CCTV를 봉화군에서 공장 밖에 설치하는 거는 이 석포제련소 측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서도 공장 내부를 비추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설치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막을 권한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이 공장 내부를 비추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영업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 환경단체와 좀 주민들은 이 부분을 네 있어서 석포제련소 측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 경상북도와 봉화군 관계자는 이 CCTV 설치 위치는 환경단체와 좀 협의를 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 장소 협의만 마무리가 되면 설치돼서 운용할 계획인데 이 장소 협의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장소 협의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소송에 시간 끌고 이게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도 어디서 어딘가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환경부 장관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의 기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속 조사만 하고 계속 대책을 세우겠다고 몇 년째 하는데 지금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이 석포제련소 영풍그룹의 산하 기업이죠. 이게 이제 1971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예. 원래 이 여기서 아연하고 예. 황산을 생산하는데 사실 아연 같은 경우 우리 산업화에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서 이게 아연은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안 하고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석포제련소가 한 해 매출액이 1조 4천억입니다. 예. 그리고 노동자가 한 1,000명 되고 석포 면민이 전체가 2,000명 되는데 그 중에 뭐 젊은 사람은 대부분 가서 일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예. 석포면의 경제를 뭐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래 장관께서는 중금속 우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제 환경문제 전문가 출신인데 저는 이번에 상당히 뭐 대책을 강하게 내놓을 줄 알았더니만 별로입니다. 지금 조명래 장관께서는 중금속 오염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해 3월부터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네.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꾸려서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0년 내년이죠. 내년 9월까지 이 중금속 오염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좀 하루속히 지금 석포면 일대는 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고 우리가 부산 대구 사람들이 이 물 가지고 먹는데 이런 환경부의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네, 내년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반복되지만 시간 끌기에 또 대책 마련도 내년으로 가고 있고요.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리더 장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게 원리 원칙적인 얘기 내지는 교과서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밑에서 빨로 실행을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 장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느긋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도 그렇고 또 국회 그 말 많은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상위원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지금 그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할 겁니까? 좀 서둘러서 협의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 제련소 뭐 이전 또 폐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논의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이 대규모 오염 시설을 한시적으로 특별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포제련소, 영풍제련소가 이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걸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될 지역 또한 이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석포제련소가 법률을 위반한 게 많았다. 최근 5년간 48건이었다. 그동안 법을 제대로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좀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러면 이 영풍제련소를 어느 지역에서 받을 것이냐 오염원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을 지역이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에서도 이 특별법을 강효상 의원이 제정하겠다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이 법안 발의나 진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이전과 폐쇄의 논의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풍 제련소와 관련해서 뭐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또 관련된 소송도 장기전으로 갈 전망이어서 문제 해결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넓게는 그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영남인들의 문제이자 또 좁게는 석포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 이 영풍 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내 생각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예, 정리해서 국내 말씀해 주시죠. 아연내 35% 석포 재련소 사고 있는데 이 네. 환경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것은 이 행정부에서는 강하게 대처를 내렸는데 사법부에서 또 아주 네. 부드럽게 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화군이나 경상북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하게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또 미온적으로 하고 네. 이게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재벌기업, 강자의 이익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네. 여실히 보여주는 네.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김 박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앙과 지방의 또 불협화음 내지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이 의견의 차이들도 있다고. 네, 끝으로 좀 한마디 네, 해주시죠. 이 주민 석포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이 영풍재련소에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의 먹고 살 권리를 영풍재련소 측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영남권의 식수로서 낙동강 최상류의 이 오염일 가능성이 높을 네.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포재련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지 아닐지는 권리는 지금 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네. 이 석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이 물을 먹고 사는 모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할 때가 아닌가. 네. 충돌하는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네. 어느 쪽을 하나 선택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모두를 전부를 에브리원 이치원 다 하나하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삶의 터전인 환경과 또 지역민이 볼모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시간 끌기용 소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환경 오염 방지에 좀 더 그 힘을 쏟아줬으면 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